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 지금 보니까 리튬 배터리보다 딱 8배 좋은 이 주식 내년에 작업하겠네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이제 시장이 사실상에 2차 전지가 아니면은 살 게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장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도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고 하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뉴스가 나온 게 2030년까지 뭐 한다? 투자액이 무려 1730조 원이다. 그래서 전기차 세계대전이 온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쏟아붓는 투자액이 1727조인데, 자, 중요한 건 뭐야? 전기차 생산에 당연히 투자를 하면요. 전기차가 더 많이 생산될 거고, 그럼 너무 당연하게 이 많은 전기차에 뭐가 또 필요하다? 많은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한다? 부품 관련해가지고 이런 반사이익, 실적적인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생산과 함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또 뭐가 있냐고 하면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국회가 뭐 하겠다? 정부와 손잡고 미래자동차 특별법 만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미래차 특별법 발의 예정,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금 보조금 등등등 통과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미래 자동차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 이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봤을 때 미래 자동차라고 생각이 더 많이 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자, 보면은, 자, 지금 뉴스가 이제 이 미래 자동차 발의법이 왜 나오느냐? 자,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나오는 건데, 자, 이거를 추진하는 이유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산업 보호라는 건 뭐야?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동차 산업 보호가 따라오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까? 한국에 대한 뭐 전기차 보조금은 제한다, 지원은 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자동차 산업 보호라는 거는 전기차 관련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자율주행차 뭐 이런 이슈가 나와줄 수도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이 정부 정책,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전 세계적인 전기차 투자 플러스 정부 정책 미래 자동차 산업 특별법 이 수혜 관련해서 분명히 전기차 이런 종목들의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보면 또 이제 시장 자체 분위기가 어떠냐고 하면요. 내년에 국내 산업 전반이 뭐한다? 먹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와 2차 전지만 양호하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우리나라가 100% 실적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자, 먹구름이란 건 그래도 뭐예요? 아무래도 다른 산업군들은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불안정.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뭐 3%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당일에 갑자기 순간 이렇게 밀렸다고 하면 현대차가 우리 이걸 뭐로 볼 수 있냐? 그냥 급락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시가총액 상위군이
상위군 종목이 3% 밀렸다는 건 굉장히 큰 하락이기 때문에. 자, 근데 현대차가 왜 하락을 했냐고 하면요. 실적이 감소했죠. 자, 거기에 따른 하락이었는데, 자, 그럼 내년 국내 산업이 전반 먹구름이라고 하는 건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긴 힘들 것이고, 그럼 굳이 그런 관련 수혜주들, 먹구름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급이 붙지 못할 것인데, 거기 관련해가지고 그 종목을 뭐 했다?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겠죠. 자, 특히나 또 생각해보면요. 제가 지금 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도 봐야 되냐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자, 주식시장은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 이제 테마입니다. 테마. 자, 그렇다고 하면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2차 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강하게 오른 게 무엇이 있냐고 하면요. 리튬 이온 배터리요. 리튬 이온 배터리. 그래서 앞에 이제 리튬만 붙는다고 하면은 뭐 한다?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뭘 보자입니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대체제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뭐예요? 카카오 사태에 따라서 카카오 사태가 부른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취약성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보면은 이제 가운데 해외에서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럼 앞으로 시장에 뭐가 나올 확률이 크냐고 하면요. 리튬 이온 배터리 대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설명드리겠지만 네가 리튬에 대한 미래를 아느냐, 네가 2차 전지를 아느냐, 나트륨을 상용화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냐, 네가 전문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미래 전망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게 뭡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처음부터 작업으로 시작해서 작업으로 끝나는 우리나라 주시장은 테마장세, 테마주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애들이 급등을 했죠. 급등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되었던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되었던지 전고체 배터리가 되었던지 그 어떤 대체 배터리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빠른 걸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2025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논리대로라면은 지금 이것을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2025년도에 상용화인데 뭘 굳이 지금 사고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뭐라 했어요? 테마주 장세라 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반도체 관련된 애들만 올랐던 적도 있고 과거엔 제약주 관련된 애들만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초 같은 경우 원전 관련 애들만 올랐어요. 지금도 원전의 미래 가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테마가 끝나버린과 동시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느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지금 뭐냐? 자, 2차 전지라는 테마를 만들어놨어요. 2차 전지. 그럼 2차 전지 관련된 애들이 크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처럼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음극재 이온 배터리, 이제 이 전고체 이온 배터리 등등등 해가지고 기타 등등 나오는데 얘네들이 2025년, 2030년 상용화를 예정합시다. 자, 그럼 얘네가 상용화가 되면 뭐 해야 돼? 얘네 주가가 올라가야겠죠. 얘네 주가가. 근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북한이 비핵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윤석열 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라고 하면 이전 문재인 대통령 정권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남북경협주들이 적게는 200%, 많게는 500% 이상의 상승세를 가지고 가겠죠. 그럼 남북경협주가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상용화한다.
이야기가 나와봐야 뭐 한다고. 이 종목들이 많아봐야 상한가 한 방 나오고 진짜 많아봐야 50% 급등이 나오지 그거 이상 시세를 가지고 가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남북경협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형성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형성되어 있을 때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해먹어야 되고 음극재 이온 배터리도 해먹어야 되고 전고체 이온 배터리도 해먹을 수 있을 때 다 해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 사태를 통해 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게 취약하다 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될 때 아무래도 뭐 하기 쉽다? 대체재 애들을 해먹기 쉽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강요하는 게 뭐예요? 급등하고 있는 2차 전지가에서 리튬 이런 애들을 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보자? 사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나트륨, 음극재, 전고체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오늘은 무엇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냐? 자, 최근에 오늘 또 이슈가 된 게 있죠. 자, 무엇이 이슈가 됐냐 봤더니 바로 이거죠. 뭐냐? 전기차 시장에 뭐다? 불화물 이온 배터리 부상한다. 그래서 불소를 핵심 소재로 사용하는 불화물 이온 배터리가 전기차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전기 저장 능력도 높고, 자, 작고 가벼워요. 그럼 이게 뭐가 돼? 우리 흔히 잘 아는 이제 자동차 경량화. 자동차를 이제는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그것도 하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하나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히 배터리 무게를 가볍게 만들면서 자동차 무게를 낮출 수 있고요. 자, 특히나 이제 또 우리가 뭐예요? 주행거리도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한 번 충전으로써 1000km를 달리는 전기자동차 개발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뭐요? 불화물 이온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불화물 이온 배터리가 지금 시장에서 뜬다는 거고, 근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사실 뭐 불소 핵심을 소재로 사용하는 불화물 이온 배터리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올해 초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4월 같은 경우도 리튬 이온 이후의 배터리 주역으로는 불소나 뭐 칼륨 이온이 유망하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위협이 현재화되면서 세계는 뭐 쭉쭉쭉 이야기가 나오고 전지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차세대 전지 현황을 살펴보면은 그게 뭐다? 불소나 칼륨이다. 그래서 신형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이온에 리튬과는 다른 불소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플루오리나 이온 배터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플루오리나 이온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솔직히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이게 과거에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간혹 툭툭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뭐예요? 과학자들이 플루오린 배터리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언제부터 관심을 보였느냐? 2018년에요. 2018년에는 혼다 기술연구소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가 협업하여 상용에서 작동하는 플루오린 이온 배터리, 줄여서 FIB 기술을 개발하여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논문에선 뭐라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최대 8배 이상의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8배 정도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체제를 찾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뭐였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게 플루오린 배터리라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제가 과거에도 연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린 배터리, 오늘의 이 관련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자, 중요한 건 사실 이 관련된 종목, 사실 여러분들이 이 2차 전지 관련 유튜브를 본다고 하면은 과연 이 플루오린 배터리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은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적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건데,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딱 한 종목. 이름만 들어도 야, 이건 플루오린이다 할 수 있는 게 뭐야? 플루오린 코리아. 자, 그래서 이름조차도 플루오린 코리아고요.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생산 재개에
한다. 자, 그래가지고 플루오린 코리아가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생산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요. 자, 이게 플루오린 코리아는 솔베이 코리아 시절 사업성이 낮아져 준다 했던 플루오린, 이제 플루오르 에틸렉 카보네이트 생산을 재개, 올해 첫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뭐다? 2차 전지 4대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되고요. 자,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고 충전 시 전해질 물질의 분해에 의한 성능 저하를 막아 배터리 수명을 늘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뭐예요? 플루오르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플루오린 코리아. 자, 이름부터 느껴지지만 2차 전지 관련 수혜주입니다. 어쨌든 2차 전지 관련 수혜주고, 또 이 종목이 메리트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최근 시장에 지속적으로 2차 전지만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최근 이제 뭐라고 해요? K 바겐세일.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바겐세일 엄청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예요? 13일 연속 뭐 한다? 순매수한 종목이 외국인이 순매수한 게 반도체 2차 전지주를 주로 담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을 사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진짜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반도체의 미래 가치도 보는 거고 2차 전지의 미래 가치도 보는 건데,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래도 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더 쉽겠죠. 더 상승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플루오린 코리아가 그럼 뭐다?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반도체 필수 불화수소 원료 폭등에 의해 가지고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 불화수소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 필수인 건데, 이 플루오린 코리아라는 기업을 보면은 자, 뭐라고 하느냐? 자, 플루오린 코리아가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인 불소가스와 육불화학가스 등의 특수가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31일에는 자회사인 플루오린 코리아 정밀화학을 흡수합병하면서 자, 뭐한다? 이제 품질 경쟁력과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집행 중이다. 그래서 고순도 불화수소 사업을 확대하고 F2가스, 불소가스의 공급 용기 및 충진 시설을 증설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갖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플루오린 코리아라는 종목이 이 관련주 수혜주 플러스 뭐다? 플러스 이제 이 반도체 불화수소 관련 수혜까지 엮여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린 코리아를 우리가 좀 보면 눈여겨보고 매수하면 좋은데,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 제가 앞에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년에 작업하겠다 했죠.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특수가스 생산 플루오린 코리아가 뭐 한다? 코스닥 상장 본격 준비. 이 말은 뭐예요? 상장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왜 내년에 작업을 하겠네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요. 플루오린 코리아의 목표가 2023년 상장 목표입니다. 2023년 상장.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년에 플루오린 코리아를 사라는 건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분명히 내년에 작업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플루오린 코리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자, 무엇을 사느냐? 여기도 나오죠. KNW의 뭐다? 자회사이자 반도체 및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 그래서 플루오린 코리아는요, 반도체 및 2차 전지 소재 기업이고요. KNW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된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자회사 상장과 함께 모회사들의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KNW를 우리가 사보자라는 거죠. KNW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자, 플루오린 코리아가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생산한다고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KNW가 상승했어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 카보네이트, 플루오르 에틸 카보네이트 FEC 생산 재개 관련 뉴스로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KNW가 기존의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보면요, 얘네가 흑전을 해요. 자, 보면은 이제 모두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영업이익 77억 원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언제? 올해 흑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플루오린 코리아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호황에 힘입어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뭘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2차 전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 반사이익, 이 또 사이클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다시 KNW가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뭐 한다? 플로어링 코리아를 통해 반도체 시장에 대한 호황,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로서 이 상장 모멘텀. 실질적으로 이제 KNW가 보면요. 이미 얘네로서 상승을 했어요. 언제부터? 2021년도 5월, 8월, 9월, 12월 다 자회사 플로어링 코리아, 종속회사 플로어링 코리아, 이 흑전소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플로어링 코리아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플로어링 코리아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 어때?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어링 코리아를 상장 이슈로 올려놓고 지금 시장이 죽으면서 밀렸어.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상장 이슈가 나오면 다시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와 함께 뭐 할 확률이 높다?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제 이 구간대가 고점 돌파 실패, 고점 돌파 실패. 자, 고점 돌파하면서 안착하고 지켜주면서 날렸다가 이제 이 구간부터 저항이 시작되죠. 하방 저항과 하방 추세와 이제 전고점 지지라인, 전고점 지지라인의 이 구간이 뭡니까? 여러분 흔히 잘 아는 삼각수렴이겠죠. 삼각수렴 패턴. 그래서 이렇게 와리가리 왔다 갔다 이 구간에서 이제 보면은 딱 내년 초쯤에 뭐가 된다. 이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차트가 완성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작업하겠네요라는 종목은 KNW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KNW는 뭐다? KNW는 내년부터 상방 타격을 잡겠다. 자, 그런 문제는 나는 내년에 가는 종목이 싫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매일같이 빠른 시세 차이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사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100% 무료로 운영되는 진이 강태공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다운받으시면요. 단기 관심 종목도 있고요. 실시간 단타 매매를 통해서 매일같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매수 매도 사인을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잡아드리고요. 매도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최근 한 달 매매했던 내역이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수익률에. 그래서 39개 종목을 매매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인테크 그 다음에 이제 이노시스에서 총 누적 10% 정도의 손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손절 없이 37개 수익 실현 2개 종목 손절 쳤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뭐 20일 매수, 20일 매도, 뭐 19일 매수, 24일 매도, 19일 매수, 19일 매도, 뭐 19일 매수, 19일 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일 하루에 3퍼 뛰기, 4퍼 뛰기, 5퍼 뛰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빠른 시세 차이를 원해요, 단타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운영하는 뭐다?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